문창 방송입니다. M, C, B, S. 문학에 대한 선글라스를 벗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문학 이야기! 자, 문학 이야기 썰 2학기 제 4화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MC 박진우입니다. 자, 목소리 듣고 새로운 목소리라 당황하신 분도 있을 텐데, 이번 학기부터는 기존에 있던 학술부장이 개인적 사정으로 휴학을 했어요. 그래서 2학기부터는 제 공부학번 박진우인 제가 MC를 맡아서 계속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박수 주나요? 마지막 제가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쩔지 모았는데 사람이 잘 없어요. 솔직히 전화로 온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송을 듣고 나시면은 혹시 마음이 있으시거나 저희가 뭐 할 만한 주제 같은 게 있다, 이런 게 있으면은 저희가 올리는 블로그 혹은 카페, 그리고 저희가 따로 페이스북 같은 데 올렸던 그 포스터가 있어요. 그 포스터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히 해드리고 웬만하면 무조건 게스트로 써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주제들은 제가 추후 공지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공지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치고요. 자, 본격적으로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새로운 구도로 시작하는 게스트분들, 어떤 분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자, 제 오른쪽부터 한 번씩 자기소개하면서 가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학번이랑 이름 뭐 이런 네. 거 말하고 싶은 거? 안녕하세요. 1, 2학번 3학년 원재돈입니다. 아, 예. 와. 네, 문창과의 선배 같지만 후배 언니 데모 14학번 임정원입니다. 13학번 임정원입니다. 공구학번 늙은이 홍대선입니다. 네, 1, 2학번 박건혜입니다. 어려요. 좋아요. 아, 진짜 제일 늙었다. 예? 아, 여기서 가장 젊은 페이스 10학번 조래진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내가 더 젊지. 저 10학번 3학년 김승용입니다. 목소리 까시네요.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 원래 모시려고 했던 분들은 웬만큼 모셨는데요.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네, 얘기치 못하게.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내용이 많아질 것 같은데 최대한 잘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스트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주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문학과 영화입니다. 자, 문학하고 영화는 아무래도 많은 연관이 있는데요. 특히 문학을 소재로 한 영화도 있고요. 문학을 원작으로 한 영화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저희가 얘기하면서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요즘에 어떤 추세로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로 얘기할 거는 일단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를 해봐야겠죠? 예. 근데 혹시 여기서 문학을 원작으로 둔 거 전에 혹시 문학적 내용이 가미된 거, 그런 것들 있잖아요. 혹 막 내용에 시를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편집글 막 이런 거 내용이 진행된 거,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감이 잘 안 잡히실 텐데 뭐 죽은 시인들의 사회, 이런 것도 좀 약간 이제 감이 좀 오시죠? 이런 것들은 원작 문학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안에 내용이 문학적 이야기를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혹시 이런 것들 중에서 자기가 봤다거나 뭐 그런 거 생각하신 거 있거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그 알말에? 잠깐만요. 전세구구 아저씨가 보육하는 흑인 아저씨. 일말에, 맞아, 일말에. 일포스티노인가? 일포스티노. 일포스티노 같은데? 시 그거로 해서. 네로다의 우체메달. 맞아, 그거였어요. 여기 네로다 있네요. 우편배달부. 이거 찾으셨어요? 1994년작. 제가 4살 때 나왔네요. 예. 저 태어났는데요? 예?
아, 예. 젊으시네요. 맞아요. 이거 알포스티노? 일포스티노. 일포스티노. 저 방금 멍청이 아니에요. 이거 네루다 다룬 거 맞죠? 이거 맞네. 맞아. 아, 혹시 왜 닫고 그러시죠? 이거 보신 기억이 있으신 거예요? 네네, 저 교양에서 네. 어떤 문학과 영화에서 아. 1학년 때 문학과 영화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이 일포스티노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이게 파블로 네루다의 얘기를 담고 있고 여기서 안에 내용의 시가 네네네, 주인공 네, 파블로 네루다를 담은 얘기이기 때문에 네. 시랑 시와 은유의 세계 뭐 이런 거 특히 은유를 많이 담고 있어서 이렇게 약간 나중에 소설 같은 거 쓸 때 약간 좀 도움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게 좀 잘 녹아 있는 거 네네네. 같아요. 네. 좀 어렵지 않던가요? 네, 좀 많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게 영화다 보니까 아마 영상을 통해서 은유에 대해서 네.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고요. 이게 네. 교양 수업에서 들은 거기 때문에 교양 교수님이 또 설명을 되게 잘 해주셔서 이렇게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서 탐구해봤기 때문에 소설에 좀 쓰는데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내용들은 아무래도 원작이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문학을 쓰다 보니까 좀 딱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꼭 이렇게 완전 문학은 아니지만은 편지나 이런 내용을 담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안에도 책 안쪽에 책이 있는 구조의 영화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주인공이 어떤 소설책을 그 남자 주인공에 의해서 알게 되는데 그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그거 갖고 얘기를 하다가 얽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여자하고 남자 주인공이 이 소설 작가를 찾아서 딱 그 작가가 있는 나라로 찾아가면서 뭐 이야기가 전개되고 사랑이 꼽히는 내용이 있어. 근데 여자가 불치병에 앓고 있어서 좀 시간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담는 내용인데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올해 개봉이 됐거든요.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라는 원작이 있는데 그게 안녕 헤이즈. 맞아, 안녕 헤이즈 영 그거였어. 저는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목 이렇게 했더라고요. 안녕 헤이즈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사람 좀 가볍게 보고 좀 그런 것 같은데 혹시 보신 분 있나요? 그냥 예고편 이런 거. 예고편만 봤어요. 혹시 뭐 볼 마음 있으시면 한 번쯤 봐보시면 꽤 괜찮아요. 내용 영상미. 알아요. 네. 이거는 약간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 건데 괜찮았어요. 이런 영화들.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 같고. 다른 거 기억나신 건 잘 없나요? 아무래도 이게 딱딱하고 이런 내용이 많고 기존 문학에 있는 거를 소설에 하나의 소재로 차용을 하다 보니까 예술 쪽 이런 게 많아서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영화, 프랑스 영화에서 많이. 저는 예전에 EBS에서 이런 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몇 번 봤는데 아무래도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남극의 셰프도 원작 있나요? 남극의 셰프요? 그거는 글쎄요. 저는 못 봐서 모르겠네요. 그거는.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남극의 셰프라. 쓰시는데. 저희가 이 주제는 좀 잘 모르니까 뭐 이런 게 있다 뭐 이렇게 하고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좀 얘기할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문학이 영화화된 경우거든요. 문학을 원작으로 한 책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원작으로 했는데 이거를 영화로 말하자면 각색을 한 거죠. 이런 거는 과거부터 좀 있었는데 요즘에 들어서 좀 많이 나왔다고 했어요. 이거 원재돈 하고가 알고 있다면서요? 이게 뭐 언제쯤부터 나왔는지. 그 최초의 각색 영화는 그 리뮤에르 형제가 만든 영화인데 그 첫 영화를 상영하고 2년 뒤인 1897년도일 거예요 아마. 1800이요? 1897년도요. 1800? 그렇게 오래됐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오래됐어요. 진짜. 상상 못했는데. 그럼 그 첫 영화가 어떤 의미 같은 게 갖고 있나요? 아니면 얘네들이 그냥 이거를 했는데? 예, 그 최초의 그 영화 상영은 그 리메르 형제라는 프랑스 사람이 있는데, 좀 들으시죠, 아저씨들? 조용히 좀 하시죠.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그 프랑스 사람이 있는데 그 파리에서 한 살롱에서 그 시네마토그래프로 필름을 상영했던 1895년이 맞습니다. 이것도 1800년도인가요? 네, 맞아요. 1800년도. 지금은 2000년도죠. 예.
예. 몰랐던 사실인데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각색 영화가 나온 거하고 첫 영화가 나온 거하고 별 이게 시간 차가 없네요. 되게 일찍부터 이 각색 영화가 나온 거네요, 그러면. 아마 그때부터 뭐 자기 그 영화 감독이 찍을 게 없으니까 작품에서 이렇게 따와서 찍은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화가 막 시작했는데. 네, 막 시작해. 그 2년 동안 다 찍은 거예요. 영화 감독들이. 와, 대단하다. 그게 영화의 시작이죠. 영화 시작부터 굉장히 루즈하네요. 네, 생각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다. 네, 맞아요. 아, 영화 시작이 됐다. 네, 그때 시작된 거예요, 영화가. 혹시 영화 감독 아, 좀 덥네요. 잠시만요. 저 영화 참 좋아합니다. 근데 역사가 이렇다는데 제가 뭐 따로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또 뭐 원제돈하고 뭐 93년생인가요? 4년생인가요? 93년생입니다. 예. 그런데 뭐 그 나이 많으신 분과 뭐 개인적인 원한이라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독한 멘트였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저희. 꼭 이거는 일단 저희가 이렇게 각색된 말하자면은 문학 원작의 영화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있었는지 이거는 봤는데 상당히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영화를 얼마 산지는 안 됐지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런 작품들이 많이 영화로 나오고 혹시 뭐 요즘에 나온 것 중에 이런 거 보신 거? 근데 그 웹툰도 그러면은 문학으로 봐도 돼요? 글쎄요, 그거를 그쵸, 스토리 안에서 만데 이거는 그런 거 같은 개념이죠. 문학하고 영화가 다르듯이 둘 다 얘기를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장르가 약간 다른 거예요. 순수 문학하고 그거는 다른 스토리를 갖고 있지만은 다른 장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웹툰 기반으로 한 것도 굉장히 많죠. 요즘 웹툰이 많이 영화나 드라마로 되고 그러니까. 웹툰도 확실히 영상미가 있고 바꾸기도 더 쉬우니까. 맞아요, 애니메이션 한 거를 현실화해가지고 한 거라고 보면 되니까 굉장히 쉽죠. 자, 그런 게 있고 보신 거 없으신가요? 뭐 제가 기억나는 거 같은 경우는 요즘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레미제라블 예. 원작이 있는 거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른데 뮤지컬 이런 것도 굉장히 성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걸 한 부류라고 할 수 있는데 판타지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뭐 아직 머리 안 들어올 텐데 트와일라이트 얘기하고 나오시고 그다음에 반지의 제왕도 있고 해리포터도 있고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시리즈로 있는데 이게 트릴로지로 해가지고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많은 추세가 있지 않았나 해가지고 얘기를 꺼내본 거죠. 혹시 다른 거 보신 거 있나요? 저는 문학이 영화화된 거는 좀 오래되긴 했는데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랑 그쵸 그거 엄청 유명하죠. 한국적인 이거 다 알죠? 이거 다 알죠? 네, 그리고 전 9살 인생 이렇게 두 개는 확실히 제가 처음으로 읽은 책이 9살 인생입니다. 맞아요. 그것도 이거 원제돈하고 이거 뭐 실제 나이가 좀 의심스러워질 정도의 뭐 작품들이 많이 거론되고 하여튼 전 그런 작품들을 봤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런 것들은 뭐 나이에 떠나서 작품성으로도 확실히 볼만하죠. 자, 어떤 거 보셨다고요? 저는 헝거 게임을 이제 헝거 게임도 원작이 있던 거예요? 이게 원작이 그것도 무려 시리즈물. 이게 책을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두껍습니다. 사람을 패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진짜? 그럼요. 거의 뭐 거꾸로 때려 죽인다 할 때 그렇죠. 그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는 책이 무려 이제 3편까지 시리즈가 3편까지 있습니다. 이거. 아마 영화로도 계속 쭉쭉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3편까지 나왔죠. 3편 지금 계획 중에. 저도 앞에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 내용이 약간 중세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안에 소재가 그런 거죠. 중세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건 서양이잖아요. 서양은 아무래도 영화가 시초된 곳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영화가 이렇게 많이 각색이 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한국이잖아요.
같아서 한국에서 이런 추세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런 걸 꺼내봤어요. 자, 먼저 제가 한번 말을 열어보면은 한 2010년도 정도에 나왔던 건데 김탁한 씨가 썼던 노소와 가비 이렇게 하면은 말이 이상한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옛날에 저희가 구한말 때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세워질 때 그때 서양 말을 한 거예요. 마치 그 구라파 이런 것처럼. 그래서 노소와 가비 뜻이 러시아 크로피 그게 하면은 노소와 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화로 만들어서 가비라고 영화인데 혹시 뭐 예고편이라도 보신 적 있죠? 네, 봤어요. 뭐 원작하고 좀 다르다 해가지고 말이 좀 많긴 했지만 이런 거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많이 회자가 되기 시작한 거는 봉지영 씨가 한 도가니. 같은 도가니. 분명의 도가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행시라고 하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이것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또 은교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있었죠. 내용적인 얘기들. 뭐 보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아내가 아주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네. 둘이 같이 보신 아니요?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아닌 걸로 네. 그러면. 뭐 그럼 커플의 사생활까지 저희가 지켜낼 것 같은 없을 것 같네요. 자, 은교 언제 봤어요? 매끄러운 진행. 어쩌다 봤어. 그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일본 원작으로 있었는데 한국에서 많이 요즘에 해와요. 이런 것들이.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거는 화차 같은 거. 화차. 네, 화차 같은 거 있고 그 황정민 씨가 그 나왔던 검은 집 그거 있잖아요. 사이코패스. 그게 그게 원래 일본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늑대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하울링. 이나영 나오는 거? 개. 갱가 늑대인가? 이나영. 늑대 맞잖아. 이나영밖에 안 보여가지고. 엄청 이나영 외모로 다 죽였어요 CG를. 늑대같이 생겼는데. 개취 나오나요? 그럼 그 하울링 그 영화가 일본 얼어붙은 소곤이라는 게 원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소하고 소데스까. 소요. 여러분 깜짝다네. 합시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네요. 뭐 다른 분들 보신 거 있나요? 다른 거는? 저는 이제 추리 소설을 좋아하는 편이라 예.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 같은 그 되게 유명하시죠. 거의 거의 대부분을 읽었고 영화된 거는 이제 백야행 그리고 용의자 X의 헌신이 있죠. 용의자 X. 그 용의자 X의 헌신은 한국판으로도 또 따로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유승범이 나오죠. 그랬죠. 예. 용의자 X였던가 그냥? 네, 네, 그랬어요. 예. 근데 그것도 유승범 그렇게 연기를 잘했다고. 맞아. 예,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원작하고 비교해도 굉장히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제라서. 제가 개인적 취향 마시는 거 개인적 유승범 씨 전화 연결 되니까. 연결되면 정말 좋겠네요. 근데 저희가 돈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가 되는데 혹시 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경우 있나요? 뭐 간단하게라도 그냥 자기 생각에 상관없어요. 책이 잘 팔렸으니까 영화도 그만큼 흥행을 해서 수익을 내려는 게 아닐까요? 어쨌든 안정성 상업 그런 거 아닐까요? 안전빵? 보험이죠, 보험. 맞죠? 아니, 요즘에는 뭐 공부도 타고 뭐 안정성이 최고니까. 뭐 다른 맞아요.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뭐 개인적인 거 뭐 그냥 생각하셔도 되니까. 이게 책을 읽는 게 하나의 취미 생활이라고 치자면 이제 영화 같은 걸 보는 건 하나의 문화 생활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뭐 다른 사람하고 데이트를 한다고 쳐도 책을 보는 데이트는 없다고 쳐도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이제 영화를 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구광훈 교수님의 말을 들으면 말했는데. 전근대 내가 말하려 했잖아. 전근대 제가 할 거예요. 이거 제가 말하려 했어요. 뭐예요? 전근대 시대에는 구슬 문화 시대라고 했었어요. 쭉쭉 나옵니다, 쭉쭉. 진짜 내가 하려 했는데 이거 진짜 내가 하려 했는데. 이거 깨알주식입니다.
여러분. 아 근데 이제 이게 이때는 공동체 의식이 부각되던 옛날에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고 이제 근대 시대 있잖아요. 저희가 책을 한참 보던 이때 개인 의식이 한참 부각되던 때 이때는 이제 근대 문자 문화 시대라고 해요. 근데 요즘에 영화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런 시대를 이제 현대를 영상 문화 시대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이제 2차 구슬 문화라고도 말을 하는데 분하다. 분하다. 내 건데. 근데 이렇게 되게 이제 그 근대 시대에 개인 의식이 그 무한정으로 이제 부각되는 것보다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취미 생활 같은 게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약간 긍정적인 문화 시대가 새로 도래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쪽 생각이에요? 아니면 구광범 교수님 생각이에요? 아 이건 함께 함께한 생각이에요? 네, 제가 수용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긍정적이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어떻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게 오히려 그 순수 문학에 있어서는 약간 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해보신 적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대해서 역시 MT 진행. 근데 이건 제가 해야 되는데 저 하는 것도 없는데. 자기 마이크를 잘 챙겨야죠. 그렇죠. 왜 마이크가 넘기기 힘들다. 이거 마이크가 왜 이렇게 없는지 정말 개인 마이크를 둬야 되는데. 뭐 정말 가진 지식 감사합니다. 짭조름했습니다. 좋은 지식이네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쵸. 아무래도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그거 뭐 콘텐츠가 변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까 김수영 하고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번 이게 가지는 뭐 장점, 단점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좀 더 심층적으로. 아까는 그냥 각자 생각을 했으면은 자, 이렇게 영화 문학을 기반으로 한 영화가 생겨나는데 이게 확실히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수익이 보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다음 재미도 있고요. 그 말 그대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게 어떤 영향들을 미칠까요? 뭐 생각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대선배. 대선배. 다이 센파이 드디어 한마디 떼시네 이 무서운이. 네. 0.1톤 네. 드디어 열었어요. 이중턱 한번 어떤 얘기를 꺼내실까요? 일단 그 원작을 일단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책을 보던 독자들이 거의 일단 그 작품에 대해서 벌써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일단 관객을 확보해놨다는 전제로 까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본 관객을 확보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일단 최근 들어서 점점 이제 투자자들과 이제 배급자들이 이제 하던 생각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원작자가 있는 영화를 개봉을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는 수익이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요즘 시나리오 추세가 좀 도전적인 영화이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 영화들을 좀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특히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제가 봤을 때 최근에 명량이 제일 대표적이지 않았나 싶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내용 자체도 저희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볼 내용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내용 자체나 뭐 이제 배우 자체도 다 충분히 거리낌 없었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은 조금 안타까운 얘기기도 하네요. 단순히 뭐 문학하고 영화의 상관성에 의해서가 아니고 바깥 외부적인 돈, 자본주의의 영향에서 이렇게 됐다는 게 아쉬운 말이기도 한데 뭐 이게 말하자면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수익적인 면에서는 수익적에서는 상업적에서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뭐 이것도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자, 문학하고 연관된 걸로 뭐 문학의 뭐 장점, 단점 뭐 이런 거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는데 그러니까 소설에서만 살릴 수 있는 재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억지로 이게 상업성 같은 거를 담보로 해서 상업성이라는 이유 때문만으로 억지로 영화하려다 보면은 약간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소설 같은 경우에는 예시를 잘 못 찾겠는데 예를 들어서 노담의 칸타빌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한국판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일본 정서인데 한국 정서로 옮기다 보니까 약간 억지가 있다. 약간 이런 말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저는 재밌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화나 소설에서만 살릴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고 그 나라만의 고유한 정서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억지로 이게 잘 흥행할 거다라는 전제를 깔아버리고 이렇게 영화 하는 데서 약간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각색이 가지는 한계 때문에 예. 각색이 무리한 각색이 가지는 한계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책으로 이렇게 읽을 때 그거에 대한 거는 좀 차이가 있죠. 예를 들자면은 그냥 문화 컨텐츠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책보다는 영상화된 영화가 아무래도 진보된 컨텐츠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사람이 받아들인 걸로 보자면은 책 같은 경우는 지문을 읽고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머리로 상상해서 그 배경을 만들고 인물을 만들고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해서 주제를 끌어내는 이렇게 되지만은 자,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그대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게다가 우리가 생각할 것을 음악까지 같이 대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가 보여주는 대로 그대로 흡입돼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주제를 끌어내는 면에서는 아무래도 책은 2차원적이라고 해야 되죠. 한 단계를 더 거쳐서 상상을 통해서. 근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대로 갖다 쓴다는 이런 면이 있죠. 이런 걸로 통해서 좀 단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게 앞서 말한 것도 김승영하고 네, 저는 비슷한 거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걸 말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한 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1차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이제 해당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그 영화가 첫 번째로 보는 그 컨텐츠가 있는 사람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소설을 봤던 사람이 있을 거고, 그 해리포터 작가인 조앤 롤링 있잖아요. 그 사람 인터뷰 내용 중에 그 자기가 그 해리포터 영화화를 맨 처음에는 허락을 안 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이제 그걸 허락한 이유가 해리포터가 퀴디치 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영화화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독자들이 영화를 보는 이유가 자기 머릿속에 있던 상상들이 어떤 식으로 실제로 풀려지는지 궁금해서 보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영상의 맛이 또 있죠. 그렇죠. 작가가 생각한 거를 그렇게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그렇죠. 확실하게 그런 걸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확실히 장점이네요. 생각지도 못한 내용. 같은 맥락인데 말해도 돼요? 그럼요. 발언권에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좀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짧게 한 1, 2분씩. 전 단점인데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상상력을 영상에 따라가지 못해서 상상력을 영상에 따라가지 못해서 오히려 이 영화가 원작보다 못하다는 그런 평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제 경우에도 나니아 흔들기가 그냥 로큰 먹는 그 장면만 기억에 남았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잘 기억에 남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게 제 상상과는 너무 다른 영화가 펼쳐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이 100이 있으면 100가지 생각을 하니까 좀 맞는 생각을 했으면 역시 이런 거였어 하면서 영상미를 느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지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뭐 개성이나 개인적 생각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저는 좀 덧붙여서 말하자면 아주 짧게 얘기하자면 약간 비교해도 돼요. 근데 영화계 통설 중에 하나가 원작을 보고 그 원작을 보고서는 이제 원작 책을 보고서 이제 영화를 보러 가면은 역시 책이 낫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영상화가 됐지만 그런 이유가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였냐면 해리포터를 보러 가도 책에 나온 내용이 너무 많이 잘려서 이게 내가 뭘 보긴 본 것 같은데 뭐 별로 기억에 남는 것도 없다. 책이 훨씬 낫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이 너무 많이 생략되거나 아니면은 그걸 억지로 껴맞추려다 보니까 좀 내용이 이상해진다라는 말이 많고 오히려 근데 또 반대 같은 경우도 있긴 있는 게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에는 책이 정말 재미가 없는데 진짜
저도 책을 진짜 잠깐 봤는데 예, 책이 진짜 거의 진짜 뭐 수면탄에 가까운 정도로 정말 재미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영상으로 만들어진 반지의 제왕은 정말 그 웅장하고 아주 막 그 나라에 가서 여행을 가고 싶은 촬영지에 여행을 가고 싶은 실제로 촬영 패키지가 있더라고요. 예, 뉴질랜드 촬영 패키지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여행을 해보세요, 여러분. 유학이 좋은 겁니다. 자기 돈만 있으면요, 뭐. 근데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좋은 경우도 있죠. 웬만해서는 거의 다 좀 책이 좀 낮다 내용적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 특히 그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그 이제 캐칭 파이어하고 모킹제이하고 이제 그런 쪽도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내용인데 그것도 보면은 내용이 되게 좀 길어요 생각보다. 예, 굉장히 방대하고 책 두께가 뭐 살인적인 만큼 두께인 만큼 두꺼운데 이제 그걸 영화로 보면은 그 많은 거를 짧은 시간에 담아내기 때문에 되게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든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땐 그 정도 분량이면은 권당 2편씩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그게 아무래도 각 트릴로지로 같이 맞추려니까 예. 생략된 게 많더라고요. 그게 그 책 한 권을 한 편당 해서 거의 3부작으로 끝내려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예, 맞아요. 예, 그래서 내용이 엄청 되게 많이 영화가 좀 부실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 평들이 많이 느끼게 되는 경우가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각색을 하면은 크게 봤을 때 세 가지로 있어요. 자, 마이클 클라인과 길리언 파커라는 옛날 비평가가 있어요. 네, 과거 한 거의 근 100년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 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한 세 가지 분류를 보면은 자, 원작 그대로 각색 이런 거는 뭐 아시죠? 뭐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이런 경우에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영상으로 이걸 만들어졌을 때 얼만큼 충실하게 해가지고 이 영상을 얼마나 잘 뽑아냈냐, 미장센이 얼마나 좋나 이런 것들을 자 보는 거고요. 비판적 각색이 있는데 비판적 각색 같은 경우에는 원작에 있는 내용을 자기식으로 조금 재해석을 약간 가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내러티브 구조는 따르지만은 거의 세부한 것들은 새로 도입을 하면서 기존에 약간 부족했던 경우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각색은 말 그대로 모티브만 그냥 갖고 온 거예요. 원작에 있는 거. 그래서 완전 새로운 이야기로 갖고 오는 경우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이긴 하지만 빨간 머리의 진실 이런 거. 그거는 정말 거의 내용 관련이 없잖아요. 결국 뭐 그렇죠. 늑대가 막 수사 받고 막 이런 것처럼 완전 다르지만 모티브만 갖고 와서. 근데 이런 경우에는 꽤 잘 성공했고 2탄까지 나왔죠. 2탄은 말아먹었지만. 뭐 이런 거 간단히 정리하면 뭐 그렇죠. 원작이 얼마나 충실했냐. 사실 각색이란 거 이거 세 가지가 있다 해가지고 뭐가 우선이고 낮고 이런 거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예. 대신 이 이야기를 했는데 원작 그대로 갖고 와도 정말 잘 만들면 재밌다고 볼 수도 있고 조금 각색인데 이거는 정말 부족했는데 잘했다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죠. 그래서 우열은 없지만은 이런 거를 갖다 쓰는데 작가나 감독의 역량이 어느 정도의 차이냐 따라서 나는 이거를 뭐 비판적 각색으로 잘 못하는데 원작을 그대로 갖고 와서 영상이 뛰어난 사람이 약간 각색을 괜히 막 위에서 뭐 돈 문제다 뭐다 투자를 바꿔라 하면은 망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뭐 단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이런 게 두드러지지 않나 뭐 생각합니다. 뭐 생각하면은 뭐 재밌으면 장땡이죠. 그렇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재밌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지.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까지 나온 영화들 문학에서 영화가 된 경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게 추세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계속 이어질 것 같나요? 아니면은 또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와가지고 뭐 영화계가 달라진다거나 문학이 또 다른 경우로 빠진다거나 뭐 이런. 내가 진짜 잘했지. 아니 뭐 자기 생각이니까 돈 없어도 머릿속에는 만들 수 있잖아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 있나요? 진짜 계속 네. 막 문학 작품이 영화로도 많이 되고 이제 나중 가서는 이제 문학 작품이 없는 거예요. 영화로 될 게 다 써버려서. 그래서 이제 영화가 문학 작품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지금도 많이 있죠. 아, 왜 있어요? 예.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경우 영화가
굉장한 흥행을 한 이후에 책으로 음흠. 나온 소설로. 그래서 원래 만화 아, 근데 그게 지금 엄청 많이 되고 있진 않지 않아요? 드라마는 대부분 좀 돼. 흥행만 잘한다면 2차 장작은 3차 장작 그만 말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게 문학 그 다른 장르 간의 이제 경계들이 굉장히 약해지지 않을까. 활발하게 영화가 책이 되고 책이 영화가 되고 만화가 또 영화가 되고 영화가 또 만화가 되고. 단순히 문학하고 영화의 사이에 끝난 게 아니고 이런 그 단순히 1차원적인 이제 쌍방 교환이 아니라 네. 많은 장르들이 이제 그런 넘나들지 않을까. 그런 경계들이 그런 미래가 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예상해 봅니다. 많은 이해가 나오네요. 조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반응은 좋았습니다. 저는 좋네요. 맞아요. 요즘 계속 추세가 좀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죠. 혹시 다른 방면으로 생각하신 분 있나요? 뭐 꼭 이렇게 뭐 요즘에는 원소스 멀티 유즈로 해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가 그게 좀 대표적이죠. 뭐 만화가 먼저 나왔든 드라마가 먼저 나왔든 성공하면은 쫙쫙쫙 퍼져 나가면 소설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캐릭터도 나오고 이게 확실히 좋긴 한데 뭐 아무래도 저희는 문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저희가 디디 발판이 없어지는 건 조금 아쉽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하신 분은 없나요? 예. 저는 일단 한동안 이 소설에서 영화로 이제 문학에서 이제 영화로 가는 추세가 한동안은 아직은 좀 더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가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것 중에 이제 타라 덩컨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가 아니요, 책 제목입니다. 네, 책 제목이 타라 덩컨인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해리포터 이후에 좀 주목받는 판타지물의 작품인데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 유럽의 프랑스 쪽인가 그쪽의 작가가 이제 만든 작품인데 그것도 약간 소년 나오는 거 아닌가요? 소녀가 주인공이고 예. 소녀가 주인공이고 내용이 되게 진행이 빠릅니다. 그래요? 네. 1권에서 막 성장도 빠르고 막 누구랑 또 사귀고 뭐 이런 게 내용 진행이 몇 권 안에서 막 금방금방 일어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리고 사건이 계속 그 건이 주로 상하건으로 나눠져서 1부 상하, 2부 상하 해서 지금 아마 10부, 11부 원래는 작가가 10부작 상하까지 해서 20권으로 끝낸다 그랬는데 그게 실패해서 11부까지 나오는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최근에 확인을 못했는데 하여튼 그 정도까지 나왔던 걸로 아는데 그게 영화화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것도 그렇고 아직은 좀 더 문학에서의 영화가 아직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그 영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스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괜찮아요. 맞네.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있는 게 계속 이어진다 이런 건데 뭐 다른 쪽으로 발전할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룬의 아이들에서 그 게임이 테일즈 위버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했듯이 원소스 멀티유즈로 해서 이렇게 게임으로도 발전을 하던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판타지 소설. 네. 원작. 룬의 아이들 원작으로 해서 이게 그 게임으로서 이렇게 부금 좋죠. 백그라운드 뮤직. BGM. 아이 지식 또 이렇게 꼭 그렇게 저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제 지식 자랑은 지식. 근데 이것처럼 책만 잘 이렇게 사람들이 흥행을 하고 스토리만 괜찮다면 얼마든지 뭐 그렇게 더 게임으로라든지 하는 그런 원소스 멀티유즈 확장이 가능할 것 같아서 문학만 잘 된다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를 통해서 문학이 약화되기보다 강화될 수도 있다.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아직 시장이 많이 형성이 안 돼서 그런데 뭐 일본처럼 잘 이렇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아직 초기니까 네네. 영화도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하고 연관돼서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뭐 우리가 당장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들어왔을 때부터 그랬지만은 순수문학이 좀 많이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도 사실 지금 선배들 다 보면은 문학하고 관련 없이 그냥 글을 쓰긴 하지만은 관련 없는 쪽으로 많이 가지치기해서 나가시는데 이렇게 보면은 문학이 약해지고 그거하고 연관된 이런 영화처럼 그런 쪽으로 빠져나가는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이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게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지난 학기에 비평론 제가 지난 학기에 이제 비평론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되게 인상이 났더라고요. 지금 한국의 문학은 지금 신춘문예 같은 경우에 문제가 많다. 왜냐면은 너무 순수문학 쪽을 고집을 하고 있고 그 순수문학 쪽의 고집은 앞으로 나갈 원소스 멀티유즈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것에 대해서 걸림돌이 많이 될 거다. 이러면서 너무 문학의 획일화를 좀 유도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신춘문예가 어떻게 보면은 평가하기 좋기 위한 작품들을 이제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받아서 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주장하신 게 신춘문예가 부당한 게 많고 부당한 게 많다고 생각을 하면은 너네는 그것을 깨부숴야 된다. 오히려 거기에서 탈피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예로 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약간 붕 뜨는 얘기 같은데 예로 들 수 있다면은 지금 좀 영화 많이 되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제로 보면은 순수 문학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장르 문학이나 아니면은 오히려 그런 쪽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주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바로 옆에 천대하기도 하고 문학계 자체에서도 천대를 하기도 하고 옆에 있는 이제 일본 문학이 이제 그쪽에서 너무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그런 쪽에서는 아주 약세를 보인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결국은 신춘문예나 그런 쪽에서 이제 그쪽에서부터 벌써 천시하고 그쪽에서 아예 받지 않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벌써 이제 이어져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저희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장르 문학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갖기도 하면서도 이제 좀 더 어느 정도 대우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거를 조금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은 우리 과거의 역사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과거에 저희가 조선시대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것을 지키는 건 중요하지만 외세에서 갖고 온 것들은 죄다 막 부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말고 다른 애들은 다 오랑캐라고 하면서 무시를 많이 했잖아요. 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하면서 흥선대원군 그때부터는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는 그래서 국수주의에 빠질 수 있는 그렇죠. 말하자면 이게 이 나라가 이제 우리 순수 문학이라 볼 수 있고 외세 같은 경우가 이제 새로운 장르 문학을 볼 수 있죠. 근데 확실히 그 결과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닫고 있으면은 결국은 오히려 몰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게 돼 있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완전히 물 안 넣어도 조금씩 갈아주기는 해야 될 것 같다. 일본의 경우 네,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일본의 경우도 이게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쉽게 된 게 라노벨의 활성화가 많이 이렇게 돼서잖아요. 라이트 노벨인데요. 그 왜 그거 라이트 노벨 통해서 뭐 영화 애니화도 많이 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약간 상업적으로 더 많이 주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한 거죠. 근데 사실 라이트 노벨이라는 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주류 문학은 아니잖아요. 비주류고 되게 막 상업을 위한 그런 상업적 문학이라고 사실 천대하는 것도 맞고 되게 꺼려하는 것도 맞는데 오히려 이런 쪽에서 더 활성화가 돼야 2차 창작이라던가 하는 그런 더 큰 문화 콘텐츠로서의 활용 그런 것이 더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원적으로 주력을 해야 된다. 네네. 그렇죠. 뭐 개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거 사람으로 치면은. 저는 저도 소설 시간에 구광봉 교수님이 되게 많이 소설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고 많이 말을 하셨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둡진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은 이게 이야기라는 게 이렇게 처음에는 구술 시대에는 말로 해지다가 그 다음에 소설화돼서 문자로 쓰여지다가 그 다음에 영화로 이렇게 영상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점에서 저는 이야기라는 컨텐츠 자체가 이미 검증받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절대 가장 기반이 되는 언어 문자 기반의 이야기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막 포화 상태 때문에 사라진다고 주장한다면 이게 이미 이야기가 되게 많으니까 포화 상태 때문에 사라진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그러니까 현재 이야기들도 이미 포화 상태인데 나름대로 잘 굴러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는 이게 이미 몇 가지 패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기나요? 예. 예, 금방 잘라요. 금방 자를게요. 이미 몇 가지 패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자들 소녀들 소설 같은 경우에는 뭐 신데렐라 아니면 키다리 아저씨 이야기예요, 보통은. 근데도 이게 패턴화돼 있는데도 그걸 조금만 바꾸면은 다른 이야기가 되고 다른 이야기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패턴화된 이야기도 나름대로 뻗어가는 갈래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없어지는 날은 절대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같아도 뭐 겉을 이렇게 네. 패션을 바꿔주면은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듯이. 네. 뭐 엄마의 화장처럼. 근데 뭐 약간 병폐 같은 게 있을 수는 없을까요? 더 자극적으로 되는. 자극적으로 된다. 예를 들면 아침 드라마에서 나오는 김치 싸대기처럼. 그렇죠. 그런 거는 약간 저희가 지양해야 돼. 맞아. 그런 거는. 뭐 한마디 더 하실 거 있나요? 문예 청자 뭐 우리가 해야 돼. 수영해야 돼. 예, 저희 그 장르 문학이나 이제 상업적으로는 오히려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장르 문학들이 왜 천시를 받는가? 그거는 이제 오롯이 저희 그 순수 문학계의 이제 배척성도 물론 있지만 그 문학으로서 갖춰야 될 이제 기본적인 문학성을 갖추지 못한 이런 많은 작품들이 우후죽순처럼 이제 무분별하게 나오는 것도 한몫을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시선을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그 나름의 문학성을 바탕을 둔 이제 엔터테인먼트적인 부분이 이제 그 바탕 위에 세워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노력들이 있으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문학계도 이제 이런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문학 현실이 문학계의 아타리 쇼크 같은 걸 볼 수 있는 거죠. 같은 것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서 오히려 자기의 제살 깎아먹는 뭐 요즘 카카오 게임 같은 거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런 게 아타리 쇼크입니다, 여러분. 까똑 텔레그램 좋아하시나요? 텔레그램 좋아하시나요? 이런 것처럼 아무튼 좀 제살 깎아먹는 것도 있고 진짜 웃긴다. 왜 다 모르시는 것처럼 저만 한 건가요? 네? 몇 명만 압니다. 뭐요? 너드 몇 명만 침묵은 너드 몇 명만 압니다. 왜요? 늙은 사람들만 아는 겁니다, 이거는. 네. 자, 그러면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은 문학은 역사하고 많이 닮아있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멀티 유지가 나오기 힘든 사항이 상업적인 거 천시하고 이런 경향이 있다는데 이런 것도 과거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상업을 천시하고 선비들의 행동들을 굉장히 추앙하는 그래서 귀족과 평민을 나누는 그런 가치관들이 유교적 가치관들이 계속 내려오면서 병폐를 갖게 되고 갖가지 사회 현상들로 나오게 된 거라고 봐요. 그거는 비단 문학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멀티 유즈로 써야 될 모든 것들에 다 해당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 문예창작학과가 새로운 길을 점점 열어가면서 깨쳐나가야 될 중요한 상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주 주제를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는 저희가 문학과 음악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상당히 난해할 수도 있지만은 생각해보면은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은 다음 화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요? 멘트 중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모집 공고만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자, 1번 이야기를 듣고서 나는 더 말 잘할 수 있는데 저희들 다 밥인데 막 이렇게 생각하고 와, 너무 하시네요. 아니야 제가 밥이라고 제가 어우 이런 것들이
그 수정과 위에 그 떠 있는 그 잣 같은 예. 자, 네. 오직 거고 다시 하면은 이런 얘기가 재밌거나 혹은 나는 더 말을 잘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글이 올라와지는 블로그와 카페 혹은 유튜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오죠. 그리고 페이스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문의를 하시면은 제가 친절히 해서 무조건 꽂아드리겠습니다. 예, 반항할 수 없습니다. 자, 이번 상황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문창 방송입니다. M, C, B, S